자, 14단원 문자의 사용 시계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단원 문자의 사용 그리고 시계값. 문자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보통 대부분 모든 선생님들이 문자는 상황에 따라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규칙을 찾아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꼭 그렇게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 생략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 세우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일단 첫 번째로 곱셈 기호 생략은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숫자 곱하기 문자일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서 2 곱하기 a면 이때는 그냥 2a 이런 식으로 쓰죠. 생략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문자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의 경우도 생략을 하고 씁니다. 이때 1 곱하기 x 혹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경우 x와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각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는 이제 알파벳 순서에 맞게 쓴다. 이건 중학교 때까지 알파벳 순서에 맞게 쓰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한다. 그게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저학년 단계에서는 반드시 알파벳 순서대로 써달라라는 정도입니다. a 곱하기 b는 ab. 그 다음에 y 곱하기 x 곱하기 z는 x, y, z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정도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은 문자가 있으면 이때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x 곱하기 x는 이때는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괄호가 존재를 하면 얘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숫자 곱하기 괄호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a 빼기 b다. 그럼 이때는 4에 그냥 a 빼기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문자에다가 문자 곱하기 괄호인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굳이 전개를 하지 않는다면 a 곱하기 a 빼기 b는 a에 a 빼기 b라고 써도 무방은 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숫자 곱하기 숫자는 곱셈 기호 생략 안 하네요. 자, 2 곱하기 3은 생략하면 이렇게 쓰죠. 이거 23하고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0.1 곱하기 a는 0.a 이것도 아니고요. 0.1a라고 씁니다. 0.1a라고 써요.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에 이제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에 보통 얘는 이제 역수의 곱으로 바꿉니다. 역수의 곱으로 바꿔서 첫 번째로
뭐 a 나누기 b다. 그러면 a 곱하기 뭐 b분의 1로 바꿔서 b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정도를 따지면 됩니다. 곱셈기호. 이제 그럼 곱셈기호도 생략이 되는 거죠. 이거 뭐 1번이랑 번호 붙일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역수를 취해서 곱셈 공식 이해와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뭐 나눗셈 같은 경우 요 정도는 있겠네요. a 나누기 1 이거 여전히 a고 a 나누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다. 요 정도 주의를 해서 기억해 두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셈기호 생략을 하는데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요?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봅시다. 자, 예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거 가격. 가격은 이제 총 가격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보통 수량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거스름 또는 이제 지불한 돈 지불 금액에서 빼기 물건 가격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속시라고 많이 해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속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 이런 방식으로 외우면 좋아요. 이렇게 이게 거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력은 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맞죠? 즉 여기 있는 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인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자,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파악할 때는 기본적으로 밑에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입니다. 곱하기 100. 이게 농도인데 이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즉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 이게 농도를 파악하는 양입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겠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식의 간단한 예시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거예요.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것들입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였나? 이걸 두 번째라고 하면은 얘는 세 번째. 요거를 좀 더 이쁘게. 자, 대입입니다. 대입을 생각보다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3이에요. 이때 x값이 2래요. 그럼 이때 값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 5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3은
13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자, 주의할 점 뭐냐면 반드시 곱셈 기호가 되살아난다. 왜? 아까 숫자끼리 곱하기를 할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은 똑같은 문제에서 5x 플러스 3인데 x가 만약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이때 5 곱하기. 자, 쌤은 여기 가로를 쳤는데 이때도 가로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특히 음수일 때는 가로를 반드시 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는 5 곱하기 2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때는 괄호를 반드시 써야 한다 라는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7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왜냐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뭔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거와 다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문자를 사용을 얼마 정도 잘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겪을 다시 한 번의 어려움을 이제 얼마만큼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네모 더하기 3은 5래요. 그럼 네모는 2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올라오면은 x 더하기 3은 5래요. 그럼 x는 하고 주어지는데 x 뭐야 이거 씨. 야 갑자기 왜 알파벳이 나와? 하지만 네모랑 다를 거 없었어요 사실. 그것도 2입니다. 이게 수포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얘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이. 왜?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줘.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이거를 단지 네모로 배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커졌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젠 네모가 아닌 알파벳을 사용할게 라는 말 한 번만 해줘도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진 않겠죠. 그 와중에 이런 밑바탕이 안 깔려서 수포자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오니까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수포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수학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포자만 되진 않아도 적어도 5등급은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15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